봄보다는 여름에 가까운 날씨인 요즘, 하구 여러분은 어떤 하루를 보내시고 있나요? 어제 오늘 날씨가 부쩍 더워져서인지 여름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벌써 6월이 다가온다고 생각하니 언제 시간이 이렇게나 빨리 지나갔지? 하고 깜짝 놀라기도 하네요. 거의 1년의 반이 지나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하구 여러분은 올해 2017년에 목표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해나가고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여러분 각자마다 올해 하고자 했던 것들이 모두 다 다를 것 같아요. 저는 이미 5월 말이 된 지금까지도 자랑스레 말할 만큼 무언가를 해낸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 저와 비슷한 하구들이 많을 것 같아요. 많은 하구들이 5월 말이 될 동안 나는 뭘 했지? 하는 생각에 나보다 더 잘 살고 있어 보이는 남과 비교하면서 자괴감에 빠지기도 하고 괜히 자존감이 낮아지는 경험을 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저희 나이에 꼭 무언가를 이루어야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아직 어리고 젊은데 이 나이에 무언가를 꼭 이루어야 한다고 목표하는 것은 욕심이 아닐까요? 빠른 시일 내에 무언가를 이루어야 한다는 욕심을 내려놓는다면 조금은 지나가는 시간에 대한 여유도 가질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잊지 말자. 여러분은 이런 문구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요즘 SNS상에서 굉장히 자주 보이는 문장이기도 합니다. 이 문장을 패러디한 참신한 문구들도 생길 만큼 네티즌에게 큰 공감과 인기를 얻었었는데요. 저는 후라이드 치킨에 속아 양념치킨을 잊지 말자 라는 패러디가 기억에 남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잊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이 문구에 대한 SNS 글의 댓글을 보면 많은 분들이 자신의 애인을 태그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애인에게 익숙함에 속아서 소중함을 잊지 말고 변하지 말아라 라는 댓글이 정말 많이 보이더라고요. 책 너에게 하고 싶은 말 중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끔 사람들은 곁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특별한 사람인지 몰라요. 가까이 있을 때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잃고 나서야 뒤늦게 후회를 하게 돼요. 멀어졌을 때 뒤늦게 깨닫지 말고 곁에 있을 때 잘해주세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정말 소중한 사람은 한결같이 내 곁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글의 내용처럼 우리는 내 곁에 있는 사람에 대해 익숙해져서 소중함을 잊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편에 서줄 누군가가 있다는 것, 속상한 날 푸념할 누군가가 있고 나를 이해해줄 누군가가 있다는 것이 너무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소중함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많은 커플들이 헤어지고 나서야 서로의 소중함을 느낀다고 하네요. 애인 말고 또 다른 소중하지만 잊고는 하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잠시 노래 듣고 다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걸즈데이의 I will be yours 듣고 올게요. 이어서 소중하지만 우리가 잊어버리고는 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게요. 애인이 나왔으면 항상 뒤따라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바로 친구입니다. 애인이 생겨서 항상 애인이랑만 노는 친구들에게 친구라는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잊었다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저 또한 이 비슷한 상황을 겪기도 했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가 남자친구가 생겨서는 저랑 전화하다가도 남자친구가 연락이 오면
나중에 연락한다면서 전화를 끊고는 하루 종일 연락이 없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저도 친구한테 한마디 했던 것 같아요. 남자친구가 새롭게 생기니까 익숙한 친구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잊고 배신을 하는구나 하고 말입니다. 이런 일뿐만 아니라 친구의 소중함을 잊고 어떤 분들은 친구에게 막말을 하기도 하죠. 팩트 폭행이라면서 친구를 깎아내리는 말을 생각 없이 내뱉어버리거나 친구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고 배려 없는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애인이나 친구와 같이 내 곁에 있는 사람에 대해 익숙해졌다는 이유로 소중함을 잊고 변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 사람들이 언제까지나 내 곁에 있을 것인가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요. 애인과 친구, 그 다음으로 이번 주제 하면 먼저 떠오르는 하나, 바로 가족입니다. 사실 애인이 없는 저로서는 가족이라는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잊지 말자 라는 말이 마음에 더욱더 와닿는 것 같아요. 엄마 아빠가 항상 내 곁에 있을 것 같고 그들의 존재는 당연하게 여겨져서 우리 모두 엄마나 아빠께 짜증을 낸 경험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 또한 학창시절에 특히 고3 때 엄마한테 짜증을 많이 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고3 때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지도 않았으면서 열심히 한 척 스트레스 받은 척은 혼자 다 하고 엄마에게 짜증을 냈던 것이 어이가 없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모든 일들에 너무 익숙해서 당연하다고 여기고 부모님들의 희생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이 모든 것들이 결코 당연한 게 아니었음을 느끼는 순간 우리는 이미 늦는다고 해요. 그러니 늦기 전에 부모님의 소중함에 대해 다시 한 번 더 생각할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부모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부모님뿐만 아니라 형제자매가 있는 학우분들은 당연히 동생이나 오빠, 누나가 옆에 있는 것이 익숙해 소중함을 느끼지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오빠가 있는데 사실 같이 살 때에는 소중함을 느끼지 못했었습니다. 진심으로 외동으로 자란 친구들을 부러워했었죠. 한 번은 오빠한테 늦은 밤에 집에 가는 길이 무서우니까 제가 있는 곳으로 나와달라고 전화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당연히 오빠가 저의 전화를 무시할 줄만 알았었는데 오빠가 자전거를 끌고 나와서 큰 감동을 받았었어요. 당연히 오빠가 왔으니 저를 데리고 같이 집으로 가려는 줄 알았었습니다. 근데 반전으로 오빠가 나왔지? 이러고 혼자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돌아간 적이 있어요. 제가 데리러 오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나와달라고 했다면서 말입니다. 저를 약올리고 싶어서 자전거를 타고 그 밤에 제가 있는 곳까지 나왔던 것이었어요. 저는 그 당시에는 정말 오빠가 너무 짜증났었는데 지금은 그때가 그리워지고는 합니다. 오빠랑 투닥투닥 싸워서 엄마에게 혼이 나던 때가 말이에요. 당시에는 가족의 존재가 너무나도 당연해서 소중함을 몰랐었는데 따로 집에서 나와서 익숙함을 벗어나 살다 보니 소중함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가끔은 익숙한 존재의 소중함을 느끼기 위해 시간과 거리를 두고 멀어지는 것이 좋은 방법인 것 같네요. 세븐이 부릅니다. 와줘. 오늘의 주제 어떠셨나요?
주제와 관련하여 이야기를 나눈 애인, 친구, 가족 이야기가 너무 뻔하셨다고요? 뻔하고 당연한 이야기가 가장 소중한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애인, 친구,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는 매일매일 찾아오는 익숙한 하루하루를 헛되이 보내는 것 같아요. 오늘 남은 하루를 어떻게 보내실지는 모르겠지만 오늘쯤은 일하면서 헛되이 날려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뭔가 좋아하는 일을 하나쯤 더 한다든지 선행을 베풀거나 밀린 집안일을 하는 것과 같은 일을 해서 오늘 하루를 버리지 않고 소중하게 여겼음 합니다. 오늘의 음악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익숙하지만 소중한 아나운서 김수빈이었습니다.